자, 앞서서 지금 리께와 감께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냐? 자, 물의 성질은 응취하고 모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속이 차면 어떻게 돼요? 설사를 하죠, 음식이. 우리가 아까 기와 미가 결합이 돼 있다. 그래서 향은 위로 가고 미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흡수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원래 수는 무거워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어떻게 돼요? 끌어올라와서 열을 받아야 뜨거워져야 물이 증산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삼투압, 물리적인 기전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물이 열화돼야 끌어올라와서 우리 몸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만약 차가우면 장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더 응결이 되겠죠. 응결이 돼가지고 무거워서 그냥 쏟아져 내려가 버려 설사로. 우리가 요새는 볼 수가 없지만은 이전에는 콜레라라는 병이 있었어요. 우리 어려서는. 그래가지고 콜레라 걸린 집에는 이 60년대에 새끼줄을 쳐놨어요. 수인성 전염병이죠. 그러면 콜레라겐이라는 그 콜레라에 콜레라가 걸리면 콜레라겐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이 독소는 굉장히 토식한데 우리 몸에서 사이클릭 AMP라는 기전을 발동시켜서 어마어마하게 소위 수분을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콜레라겐이라는 독소가.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장이 너무 차갑다. 아까 제가 그린 대로 우리 몸을 이렇게 하나의 내부로 보고, 그죠? 인체를.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인체 내에서 뭔가 물이 수분이 흡수가 되려면은 뜨거운 열이 있어야 돼. 열이 있어야 되는데 장이 차가워지면은 이 물이 어떻게 돼? 그대로 설사로 쏟아져 나가요. 그래서 이러한 비장이 차가운 사람을 소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흡수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 일종의 열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이거를 서양에서 뭐를 발견한 거냐면 NAK ATP 아제라는 거를 발명했어요. 이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NAK ATP 아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때는 소금이 들어오고 포타슘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양의 기전이에요, 바로. 근데 소변이 나올 때는 몸에서 포타슘이 높아지면서 소디움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소디움이 흡수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그 짠맛이 가진 에너지가 몸에 물을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세포 내와 밖에서도 이 기전이 이루어져요. NAK가. 그래서 NAK의 조합인데 항상 소금이 잘 들어오는 소양인들은 흡수가 잘 되겠죠. 납입이. 아까 말하는 비주납. 비장의 기능은 납이다. 근데 몸 안에 소금 농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수분이 흡수가 되는 것보다는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 버려. 그게 소음인의 생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머리에 두고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이거 뭐 화학적으로는 끝없습니다. 이거를 머리에 두시고 이제부터 한번 소음인을 이해해 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음인의 고혈압과 심장병에 대한 일례를 들어서 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소음인은 항상 배설이 잘 돼. 소음인들이 건강하고 음식을 짜고 맵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루에 대변 몇 번 보세요 하면 한두 번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소음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오히려 변비입니다 하는 소음이 있어요. 그거는 건강해서 변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체내 수분량이 너무 적으면 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해버려요.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꾸로 몸이 뜨거운 변비가 아닌 차가운 변비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 점도 또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소음인들은 생리는 비장의 기능이 작고 소디움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수곡이 소위 비장의 모토리스틱 소화 운동도 잘 안 될 뿐더러 수곡이 흡수가 되질 않아요. 흡수가 되기 위한 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그 다음에 장 운동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변, 당변, 변을 여러 차례 보고 묽게 봅니다. 그래서 소민들한테 하루에 대변 몇 차례 봅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부인이 여러 차례 봅니다. 꼭 얘기를 합니다. 소민들은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소민이 있고 적게 먹겠죠. 소화가 잘 되는 소민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짜고 맵게 먹기 때문에 소화는 잘 돼요. 하지만 변 자체는 여러 번 봐요. 근데 소민도 변비가 있어요.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혈액량이 부족하면은 하이포볼레믹 상태가 되면은 몸 안에서는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해버려, 모조리. 그래서 장이 아주 마른 변비, 장조 변비가 돼버려. 장에 뮤신 분비가 안 되는 변비예요. 뮤신 분비가. 우리 한의학의 가장 그 시초가 약물론의 시작은 장준경 선생입니다. 후한 장준경 선생이 육경음양, 황제내경의 육경음양론을 가져다가 저거를 만들었는데 소위 위가실 비약이라 그래서 아주 장준경 선생께서 치료하기 어려워서 고심을 한 병이 있어요. 위가실 비약. 비의 용기가 다 말라붙었다. 위가가 너무 실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소디움 농도가 떨어지고 체액이 하이포볼레믹 되고 그죠? 그러니까 혈류가 부족하니까 장에서 물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뭐 기왕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합시다. 우리가 변비약 중에 듀코락스라는 약이 있어요. 그리고 마그밀이라는 약이 있어요. 마그밀. MGO라 그럽니다. 또 아락실. 스펠링이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차전자 피로 만듭니다. 차전자. 이거는 소양인 약이에요. 이거는 태음인 약이에요. 이거는 소음인 약이에요. 자,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듀코락스는 누구 약이요? 소음인 약.
마그밀은 태음인약, 아락실은 소양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양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목적은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양방 선생님들이 한의학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약물을 설정하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듀코락스하고 마그밀은 뭐가 차이가 있냐? 우리가 여기 지금 김을 가지고, 이게 김입니다. 김. 안에 밥이 있겠죠? 밥이 있는데 밥을 김으로 싸놓고 우리가 김하고 밥을 분리를 만약 시키겠다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흔들어 줘야 돼요. 첫 번째로. 이거 흔들어 줘야 돼. 움직여 줘야 돼. 그죠? 근데 움직인다고 이게 밥이 김에서 떨어져 나올까요? 왜? 김하고 밥은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접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착력을 부시기 위해서 여기다 기름을 발라줘야 돼.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윤택하게 해줘야 됩니다. 윤. 그죠?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윤조. 마른 것을 윤택하게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김밥이 분리가 됩니다. 자,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에 기름칠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내려오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있어도 흔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에는 두 가지 신경총이 있어요. 두 가지 신경총이. 뭐가 있냐면 마이스너 신경총하고 아우얼바하 신경총이 있어요. 이게 마이스너 신경총은 이 뮤코스 장 점막 바로 밑에 있어요. 마이스너는 점막 하에 있는 신경총이에요. 마이스너는 이거는 뮤신이라는 알칼리성 점액질을 분비를 해요. 이 김밥에 기름칠 해주는 게 마이스너예요. 그리고 아우얼바 신경총은 이보다 아래쪽에 있어갖고 근층에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니코티닉한 성질로, 니코티닉한 성질, 이게 태양성이에요. 니코티닉. 성질로 운동성을 일으켜주는 게 아우얼바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습니까? 김밥에 기름 발라주는 게 마이스너 신경총이고 김밥에 흔들어주는 게 아우얼바 신경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분비고 하나는 모터예요. 그래서 분비는 소양성이라고 했고 소양성 한의학에서 모터는 태양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양성 분비도 필요하고 태양성의 운동도 필요한 거예요. 소화액이 분비가 돼야 되고 소화기관이 움직여야 되는 곳에도 태양소양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듀코락스와 변비약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듀코락스, 마그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그밀은 바로 아우얼바에 작용하는 아우얼바 스펠링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운동성 지금 태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의 신경 전달 물질은 니코틴입니다. 그리고 듀코락스는 미자코딜이라고 하는 베링거 인겔라임에서 원래 나온 약입니다. 독일에. 우리 한방에 파도라는 약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한 알만 먹어도 그야말로 30명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30명에 30번 설사를. 이 파도는 강력한 뮤신 분비하는 아까 마이스너 신경충을 건드리는 거예요. 파도가. 그 듀코락스가 바로 마이스너 신경충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MGO는 아울바 신경충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서양 과학이 밝힌 겁니다. 사상의 바로 소음이는 이 소양성, 이거 제가 소양성이라고 그랬죠. 분비는. 소양성인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듀코락스를 먹으면, 듀코락스는 장용피이기 때문에 저녁 때 드시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 뒤에 대장으로 흘러내려가서 대장의 폐하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변비를 풀어야 되는데 소음인들이 만약 마구미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 안에 수분은 없으니까 장에서 변은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배만 아파져. 장이 자꾸만 흔들어 대니까. 그러니까 복통이 오면서 변은 실제로 나오질 않아요. 소음인은 장 운동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비가 없는 사람이고. 근데 거꾸로 태음이 듀코락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태음인은 장이 운동이 안 돼서 변이 안 빠져나오는데 듀코락스를 먹어서 수분만 증가시키는 거죠. 뮤신만. 그러니까 쭉쭉 물설사만 나오고 실제로 변은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사상의학이에요. 2부는 여기까지 하고 또 3부에서 뵙겠습니다.